어떤 삶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새벽 시장의 고요함처럼. 다시는 쓸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칼날. 하지만 세상은 때로 잊혔던 힘을 다시 불러내곤 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한 모퉁이의 작은 가게. 낡은 간판에는 연화김밥이라 쓰여 있습니다. 평범한 40대 후반이지만 몸은 평소 운동으로 다져진 강인하면서도 늘씬한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새벽 5시부터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절대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김밥집 아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그녀는 전 세계가 두려워했던 전설의 저격수 코드네임 고스트였습니다. 단 한 발의 총알로 800m 밖의 적을 제거하던 해병대 UDT 역사상 가장 완벽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하루 종일 김밥만 말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오늘 이 평범한 시장에서 어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까요? 절대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마지막 반전은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을 테니까요. 이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부산 자갈치 시장은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곳만은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바로 연화김밥이라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박연화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15년째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48세의 그녀는 165cm의 강인하고 늘씬한 몸매에 적당히 긴 머리와 선한 인상을 지닌 그야말로 눈에 띄지 않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아주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김밥 만들어야지. 혼잣말을 하며 밥을 짓고 단무지를 썰고 달걀을 부치는 그녀의 손길은 더할 나위 없이 능숙합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장인의 솜씨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달걀을 부치는 손목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세요. 일반적인 요리 동작과는 다른 무언가를 던지는 듯 정확한 각도와 속도. 그리고 단무지를 써는 칼질은 0.5cm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균일함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할 무렵 첫 손님이 들어섭니다. 아주머니, 김밥 한 줄 주세요. 네, 금방 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김밥을 정성껏 잘라 포장해주는 모습도 평범한 시장 상인의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그녀의 손목을 자세히 봤다면 희미한 칼자국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먼 곳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절대 가게 문에 등을 대고 서지 않았습니다. 늘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자리했고 칼을 놓을 때도 언제든 바로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두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습관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나간 후 연화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 내음 섞인 부산의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이 좋았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하고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묻지 않는 이곳이. 오전 7시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장수 김사장, 채소 파는 정아주머니, 떡볶이집 영희 언니 모두 연화에게는 소중한 이웃이었습니다. 연화야, 오늘 김밥 냄새 좋다. 여기까지 솔솔 풍기네. 옆 가게 숙자 아주머니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언니도 하나 드실래요? 금방 말았어요. 그럼 고맙지. 우리 연화가 만든 김밥이 제일 맛있어. 이런 소소한 대화가 연화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총성과 폭발음만 들리던 과거와는 너무나 다른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몰랐습니다.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는 눈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과거의 고스트를 쫓는 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 학생, 관광객. 연화는 모든 이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이 김밥 정말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한 여대생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정성을 많이 넣는 거죠. 재료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들면 맛있어지거든요. 연화의 대답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연화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김밥을 계속 말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은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연화는 내일 쓸 재료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다가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남자 덩치가 크고 목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 선글라스에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 가장 젊어 보였지만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기가 연화 김밥집인가? 목소리부터 위협적이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이 순간 연화의 몸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깨가 살짝 앞으로 기울고 발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세, 완전히 무의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연화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이 자리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네. 내일까지 가게 비워주시지. 말투는 정중했지만 협박의 기운이 물씬 풍겼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가 제 생계 터전이라 비워드릴 수 없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한데. 남자들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화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과거 고스트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살인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세 남자가 동시에 움찔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이 여자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곧 원래의 평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없었다는 듯이.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다시 이야기하죠.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이 여자,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역력했습니다. 가장 젊은 남자가 뒤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저 아줌마 뭔가 이상합니다. 눈빛이 허세일 거야. 내일 사람 더 데리고 오자. 연화는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묻어둔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침실 한편에는 평범해 보이는 옷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장 뒤편에는 과거 고스트가 사용했던 모든 것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분해된 저격 소총, 각종 단검, 그리고 그녀만의 특수 장비들. 연화는 옷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쓸 때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화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지킬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스트가 다시 깨어날 때가 온 걸까요? 그날 밤 연화는 작은 원룸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훈장,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차가운 눈빛, 완벽하게 단련된 몸을 가진 여군이었습니다. 박연화 중사, 해병대 UDT 소속. 사진 뒷면에 적힌 글자를 보며 연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고스트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동료들에게는 가장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2009년 3월 15일 첫 해외 파병 임무 완료. 인질 구출 작전 성공. 하지만 마음이 무겁다. 총을 쏘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2010년 8월 22일 수중 침투 및 저격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교관님이 칭찬해 주셨다. 800m 거리에서 10발 중 10발 중.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 2011년 5월 3일 드디어 실전 투입. 중동 파병 명령이 떨어졌다. 두려우면서도 떨린다.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의 연화는 정의감이 투철했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연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2012년 10월 15일 모든 것이 끝났다. 지훈이, 재민이, 준수 모두 나 때문에 죽었다. 내 실수였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총을 들 수 없다. 더 이상 고스트로 살 수 없다. 그 아래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동의 한 분쟁 지역.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된 한국인 기술자들을 구출하는 임무였습니다. 연화를 포함한 4명의 UDT 대원이 투입됐습니다. 작전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연화의 정확한 저격으로 감시병을 제거하고 동료들이 인질 구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미리 설치된 부비 트랩. 연화. 함정이다. 지훈의 외침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연화가 그 방향을 확인하는 사이 숨어있던 테러리스트들이 일제히 사격을 가했습니다. 폭탄이 터지고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연화의 절규도 소용없었습니다. 지훈, 재민, 준수 모두 쓰러졌습니다. 인질은 구했지만 가장 소중한 동료들을 잃었습니다. 내가 먼저 확인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상상할 수 있나요? 자신의 실수로 가족 같은 동료 셋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그날 이후 연화는 더 이상 총을 들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동료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고 극심한 PTSD에 시달렸습니다. 전역하겠습니다. 상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연화는 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온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기차역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는 표 한 장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그게 부산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갈치 시장에서 작은 김밥집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평범하게 살자. 누구도 해치지 않고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고. 그것이 과거 연화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평화로운 일상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몸은 과거의 감각을 서서히 되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근육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오전 10시쯤 어제의 그 남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총 7명의 건장한 남자가 연화의 가게를 에워쌌습니다. 작정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제 충분히 설명해 드렸을 텐데.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불안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숙자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건달 중 하나가 거칠게 제지했습니다. 신고하지 마시죠. 우린 그저 합리적인 제안을 하러 온 겁니다. 이 순간 연화는 조용히 김밥을 만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뭐라고? 돈이 목적이라면 얼마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협상이 가능한지 보죠. 연화의 침착한 반응에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겁을 먹거나 화를 내는데 이 여자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협상이라 재미있네. 그럼 이 자리 권리금으로 5천만 원 내쇼. 5천만 원.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연화의 지난 15년 수입을 다 합쳐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죠. 저는 이 가게, 이 시장 떠날 생각 없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평범한 김밥집 아주머니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쉽게 부러뜨릴 수 없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건달들의 리더가 코웃음을 치며 손가락을 까딱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의 신호에 따라 부하들이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김밥 재료가 바닥에 쏟아지고 테이블이 뒤집혔습니다. 참기름통이 깨지며 고소한 냄새가 공기 중에 흩날렸습니다. 15년 동안 연화가 정성껏 일궈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야, 그만들 좀 해. 옆 가게 숙자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건달 하나가 팔로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숙자 아주머니가 그대로 넘어지며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화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0.3초. 정확히 0.3초 만에 그녀는 숙자 아주머니를 밀친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 꺾었습니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관절이 뒤틀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김밥을 팔던 연화가 거구의 남자를 한순간에 제압한 것입니다. 연화가 지금 뭘 한 거야? 숙자 아주머니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숨겨왔던 감각 UDT 고스트 시절 그녀의 신체에 각인된 반사신경, 바로 근육 기억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나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줌마 뭐야? 다른 건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화는 이미 전투 태세였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연화는 몸을 비틀며 피하는 동시에 상대의 명치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크역. 남자가 그대로 쓰러져 호흡 곤란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정확한 급소 공격이었습니다. 이 여자 뭔가 이상해. 리더가 소리쳤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연화의 눈빛은 이미 예전 고스트 작전 시절의 냉혹한 그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남자가 동시에 돌진했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동선을 완벽히 읽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고 왼쪽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팔꿈치로 코를 가격했습니다. 아! 단 10초 만에 4명이 쓰러졌습니다. 남은 3명은 뒷걸음질치며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상상이 되나요? 평범한 김밥집 아주머니가 건장한 남자 7 중 넷을 10초 만에 제압한 이 광경이.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리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 과거의 동료들, 지훈, 재민, 준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을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번엔 달라. 저는 그냥 김밥 파는 아줌마예요. 하지만 내 이웃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아요. 하윤의 말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리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그들은 쓰러진 동료들을 부축하며 물러났습니다. 떠나면서도 끊임없이 하윤을 경계했습니다. 조용해진 시장. 하윤이야, 너 태권도 몇 단이었어? 숙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예전에 잠깐 배웠어요. 한 2단 정도? 하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숙자 아주머니가 하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괜찮아요. 당연히 할 일을 한걸요. 하지만 하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오후 하윤은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귀가하는 골목길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무심히 뒤를 흘끗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끝난 게 아니었어. 과연 그녀의 예상이 맞았을까요?
그 밤 하윤은 오랫동안 봉인해둔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 적힌 단 하나의 번호. 하윤은 주저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강중령님 저예요. 박하윤입니다. 하윤? 진짜 하윤이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15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혹시 부산 쪽 조직 폭력배들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중령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그걸 묻는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겠지. 그냥 대비하고 싶어서요. 알겠다. 조심해라. 바로 알아봐 주지. 하윤은 전화를 끊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곳이 생긴 이상 다시 싸워야지. 여러분,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평범한 김밥집 아주머니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설의 저격수 고스트의 시간입니다. 과연 하윤을 노리는 세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15년 만에 깨어난 고스트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불안은 이틀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윤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밥용 달걀 지단을 붙이고 윤기 나는 참기름을 밥에 섞으며 익숙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 속에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철물점 유리창이 깨졌다는 소식이 아침부터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숙자 아주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하윤 가게로 뛰어왔습니다. 하윤이야. 큰일 났어. 밤새 누가 돌을 던졌나 봐. 철물점이랑 떡볶이집 유리창이 다 깨졌어. 보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윤은 말없이 지단을 붙이던 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숙자 아주머니의 떨리는 눈빛에서 그날의 그림자가 시장을 뒤덮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어귀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김이 오르고 웃음소리가 번졌을 골목에 오늘은 눈치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괜히 건드려서 시장 분위기만 험악해졌잖아.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하윤의 등을 찔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지켰는데 오히려 그 이웃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을. 중앙에 모인 상인들 사이에서 철물점 사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박하윤 씨? 당신 때문에 우리 가게가 난장판이 됐다고요. 당신 혼자 정의로운 척하다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하윤은 가만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냥 당하고만 있으란 말씀입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그렇게요? 당신이야 싸울 힘이 있겠지. 근데 우린 달라. 우린 가족 먹여 살려야 하는 장사꾼이라고. 그때 숙자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윤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날 어깨가 나갔을 거라고. 기억 안 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눈을 돌렸습니다. 침묵이 하윤의 주변을 서서히 고립시켰습니다. 시장이라는 공동체는 위협 앞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도 두려움 앞에서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날 밤 하윤은 낡은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안에는 그녀의 과거를 봉인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곰팡내 밴 노트, 낡은 전투 장갑, 그리고 수첩 한 권. 그녀는 주저없이 다시 강중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확실히 확인됐다. 중령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내가 상대한 놈들 무진파다. 요즘 부산 구도심 쪽 재개발 구역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놈들이야. 돈, 협박, 폭력. 정해진 수순대로 움직여. 무진파. 이제 적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하윤은 숨을 골랐습니다. 상인들 몇 분은 제가 괜한 짓을 했다고 하시네요. 그놈들에게 평범한 사람은 도구일 뿐이야. 이용하거나 짓밟거나.
내가 막지 않으면 다음은 사람을 해칠 거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조직 폭력배들의 수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먼저 물건을 부수고 그 다음엔 사람을 해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수첩을 조용히 펼쳐봤습니다. 과거 동료들의 연락처가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름 옆엔 X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라. 내 쪽에도 연결 가능한 인맥이 몇 있다. 그보다는 그들의 움직임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순서로 사람들을 조여오는지. 좋다. 경로 파악해서 자료 넘기지. 전화를 끊고 하윤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마지막 임무에서 느꼈던 기이한 침묵이 다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총성이 멈춘 후 죽은 동료들 사이에 홀로 살아남았던 그 아침처럼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스트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아니었나 봐. 책상 서랍을 열어 손에 익은 접이식 칼을 꺼냈습니다. 그 칼의 무게는 묵직했습니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정확하게 손에 익은 만큼의 감각. 그녀는 작은 천으로 칼날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몰라도 돼요. 내가 누군지는. 다만 2번 다시 잃지는 않겠어. 다음 날 새벽. 시장 골목 초입 낡은 포장마차 앞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 넷이 내렸습니다. 이들은 이전의 날티나는 건달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양복 차림에 검은 선글라스, 정돈된 머리, 표정 없는 얼굴. 움직임에서 훈련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진짜들이었습니다. 숙자 아주머니가 조용히 하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 사람들 느낌이 안 좋아. 눈빛이 달라.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동네 건달 수준이 아니라 진짜 조직 폭력배들이 나선 것입니다. 과연 하윤은 이들을 상대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시장 사람들의 시선까지 차가워진 상황에서 고스트는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을까요? 숙자 아주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달랐습니다. 새벽 6시 시장 입구에 검은 승합차 3대가 일렬로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이전의 건달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정돈된 검은 양복, 무감정한 얼굴, 그리고 군인처럼 절제된 움직임. 이들은 진짜 조직의 해결사들이었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가게를 부수고 상인들을 끌어내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의 건어물 가게가 쑥대밭이 되고 젊은 어묵집 사장 민호의 진열장이 박살났습니다. 상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윤은 가게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과거의 기억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또 지켜보기만 할 건가? 그때 민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건장한 남자 3명에게 둘러싸여 무자비하게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가 흘렀고 무릎을 꿇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야, 왜들 이래? 숙자 아주머니가 달려들었지만 그녀마저 거칠게 밀쳐졌습니다. 시장은 비명과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하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망설임, 두려움, 죄책감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동시에 뜨거운 불꽃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라. 이번엔 내가 지킨다. 하윤은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 밑에는 낡았지만 손에 익은 전투 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평범한 김밥집 아주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까지. 하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스트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살짝 숙여 피하고 남자의 턱을 정확히 올려쳤습니다.
짧고 간결한 움직임이었지만 남자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한 명은 앞에서 주의를 끌고 다른 한 명은 뒤에서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눈에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느리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뒤에서 날아오는 발길질을 한 손으로 낚아챘습니다. 남자가 중심을 잃는 순간 하윤은 그의 다리를 축으로 몸을 회전하며 앞에 남자를 발로 찼습니다. 두 남자가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시장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상인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김밥집 아주머니 박하윤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전사 그 자체였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이를 갈았습니다. 이 여자가 그는 품에서 단도를 꺼냈습니다. 칼날이 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쩍였습니다. 하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윤은 몸을 옆으로 비틀며 피하는 동시에 남자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칼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자가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이 하윤은 그의 목덜미를 잡고 벽에 밀쳤습니다. 누가 감히 이 시장을 건드려. 하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두려움에 질린 채 헐떡였습니다. 나머지 조직원들은 감히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한낱 김밥집 아주머니에게 제압당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박 할머니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우리 하윤이라고. 민호는 피투성이 얼굴로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선 하윤의 뒷모습은 너무나 든든하고 강인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눈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박하윤이 있었으니까요. 전설의 저격수 고스트가 다시 시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윤은 쓰러진 조직원들을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상대를 무력화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상처는 최소화하되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 그것은 UDT에서 몸에 익힌 완벽한 제압술이었습니다. 마지막 조직원까지 제압한 후 하윤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장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엎어진 진열대, 흩어진 물건들. 하지만 상인들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안도감과 경외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윤이야, 내가 어떻게 해? 숙자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윤은 그들에게 다가가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소에 따뜻한 김밥집 아주머니의 미소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언니? 민호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진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윤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녀의 말 한마디에 시장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다들 뭐 하는 거야? 우리 하윤이 이렇게 지켜줬는데 구경만 할 거야?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지. 상인들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엎어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깨진 유리를 치우고 민호의 가게를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강한 결의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박하윤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두려움에 맞설 용기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중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윤, 무진파 보스 강태민이 너에게 직접 접촉하려 한다. 무진파 보스요? 그자는 보통이 아니야. 과거의 조직과는 달라. 철저히 사업가처럼 움직이고 그 뒤에는 거대 자본이 있어. 조심해라. 하윤은 강중령의 경고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무진파는 단순한 폭력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을 재개발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하윤 김밥 앞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세련되어 보였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바로 무진파의 보스 강태민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키 크고 날렵한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비서처럼 보였지만 하윤의 눈에는 그 남자의 움직임에서 숨겨진 훈련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정 과장이라는 이름의 남자. 그는 하윤과 비슷한 종류의 위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강태민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하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윤 김밥 사장님이시죠? 소문 들었습니다. 대단하시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윤은 묵묵히 김밥을 썰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시장 전체를 재개발할 계획입니다. 낡은 시장을 현대화해서 새로운 부산의 명소로 만들 겁니다. 사장님께서 제안을 받아들이신다면 엄청난 보상을 약속드리죠. 강태민은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거대 건설사의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조폭 보스가 아니었습니다. 합법의 탈을 쓰고 시장을 집어삼키려는 거대 세력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장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하윤은 명함을 받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태민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예상 밖의 반응에 흥미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미 시장 상인 절반 이상이 재개발에 동의했습니다. 사장님 혼자서는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미 시장 상인들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하윤의 도움으로 잠시 용기를 얻었지만 이처럼 거대한 자본과 권력 앞에서는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흐름이라면 제가 바꾸면 됩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태민은 하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재미있군요. 하지만 세상은 정의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힘과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죠. 강태민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정 과장은 하윤을 잠시 응시하더니 묘한 눈빛을 남긴 채 강태민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윤은 김밥을 마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강태민이 다녀간 후 시장은 다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상인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재개발에 반대하는 상인들은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숙자 아주머니와 박할머니, 민호는 여전히 하윤의 편에 섰지만 그들의 얼굴에도 깊은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윤은 밤마다 강중령에게서 받은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무진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강태민은 뛰어난 사업가이자 냉혹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시장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재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강태민의 오른팔인 정 과장의 정보도 눈에 띄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과거 하윤과 같은 UDT 출신이었습니다. 실력이 뛰어났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녁 후 강태민 밑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하윤은 직감했습니다. 정 과장이 단순히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던 묘한 어둠, 그것은 과거의 상처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윤은 밤마다 몰래 시장을 순찰했습니다. 검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무진파 조직원들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홀로 이 거대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총 대신 김밥 많은 칼을 들고 적의 움직임과 약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녀에게 시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을 잃었던 과거의 아픔을 치유해준 소중한 안식처이자 이제는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하윤은 시장 한 구석에서 정 과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고독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군, 정대원. 정 과장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박하윤 중사님? 그는 하윤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UDT 동기였는지 혹은 소문을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 그녀가 고스트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지? 하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 과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잠시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 이 시장을 부수려는 자들이 여기서 무슨 바람을 쐬나? 하윤의 직설적인 질문에 정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녁 후 갈 곳이 없었고 저를 받아준 건 그 사람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 과장은 과거 UDT에서 총망받는 대원이었지만 어떤 사건으로 부상을 입고 전역한 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것입니다. 강태민은 그런 그를 이용했습니다. 자네는 충분히 강해. 왜 그런 삶을 선택했지? 하윤의 말에 정 과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군에서 배운 거라곤 싸우는 것뿐인데. 그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순간 하윤은 그에게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동료를 잃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자신의 모습을. 강함은 총이나 칼에만 있는 게 아니야. 지키려는 의지에 있지. 하윤의 말에 정 과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정 과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강태민은 이제 대놓고 시장을 압박해왔습니다. 물과 전기를 끊고 쓰레기 수거를 방해했습니다. 상인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졌고 시장은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많은 상인이 결국 손을 들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발전기를 구해 전기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숙자 아주머니와 박할머니, 민호도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버텼습니다. 하윤이야, 포기하지 마. 우리 끝까지 같이 가는 거야. 숙자 아주머니의 말에 하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유대감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고스트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시장을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강태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시장 전체를 폐쇄하고 강제로 상인들을 내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용역을 동원해 시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었습니다. 전직 특수부대원이나 경호원 출신들이 섞여 있는 훨씬 강력하고 조직적인 무리였습니다. 시장은 전쟁터로 변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과연 하윤은 이들을 상대로 시장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 과장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검은 승합차 수십 대가 시장 입구를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차 문이 일제히 열리며 무장한 용역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몇몇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하윤이 홀로 시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밥을 썰던 칼 대신 낡은 전투용 나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두었던 칼날이 달빛 아래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과거 가장 강력했던 UDT 고스트의 눈빛이었습니다. 물러서세요. 여긴 제가 지킵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민은 맨 앞에서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정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박하윤 중사님, 현명한 선택을 하실 줄 알았는데 역시 옛날 버릇을 못 고치시는군요. 강태민의 비아냥거림에 하윤은 대답 대신 칼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 과장이 갑자기 강태민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가격했습니다. 강태민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비틀거렸습니다. 정 과장, 뭐 하는 짓이야? 정 과장은 하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희미한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올바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는 강태민의 조직원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윤은 정 과장의 선택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윤은 용역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칼날은 번개처럼 번쩍이며 적들의 급소를 정확히 노렸습니다. 손목, 무릎, 어깨에 치명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의 공격으로 2명의 남자를 쓰러뜨렸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용역들의 비명과 하윤의 날카로운 움직임이 섞였습니다. 그녀는 과거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지켜낸다. 그 다짐이 그녀의 모든 동작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강태민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를 당장 제압해. 하지만 아무도 하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고스트라는 이름답게 적들의 공격을 피하고 허를 찔러 무력화시켰습니다. 몇몇 용역들은 이미 그녀의 기세에 눌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태민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총을 꺼냈습니다. 끝까지 비협조적이시군. 이 시장은 내가 차지한다. 총구가 하윤을 향했습니다. 상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호가 용기를 내어 강태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주머니에게 손대지 마. 민호의 무모한 행동에 강태민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하윤의 몸이 쏜살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밀쳐내고 강태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지만 하윤은 이미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은 뒤였습니다. 총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강태민의 얼굴에는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윤은 그의 목덜미를 잡고 강하게 벽으로 밀쳤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이 시장을 가질 자격이 없어요. 이곳은 사람들의 삶이 있는 곳이니까요. 하윤의 눈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강태민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김밥 아줌마가 아님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곧 경찰차가 시장으로 진입했습니다. 강중령의 신고와 정 과장의 증언 덕분이었습니다. 강태민과 남은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시장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윤은 바닥에 떨어진 김밥용 칼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김밥 칼이 여전히 그녀의 손에 가장 익숙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은 이전보다 더욱 활기찬 곳이 되었습니다. 재개발의 위협은 완전히 사라졌고 상인들은 다시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하윤 김밥은 여전히 새벽 5시부터 문을 엽니다. 박하윤은 오늘도 변함없이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여전히 작은 칼자국들이 남아있지만 이제 그 상처들은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겨낸 과거이자 지켜낸 삶의 증거였습니다. 숙자 아주머니와 박할머니, 민호는 매일 아침 하윤의 가게를 찾아 따뜻한 인사를 건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윤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가 이웃으로 그리고 친구로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윤은 때때로 김밥을 말다 말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활기찬 시장 풍경,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강함은 총이나 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나설 줄 아는 용기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소중한 가치에 있었습니다. 박하윤은 이제 전설의 고스트가 아닌 모두의 마음을 지켜주는 하윤 김밥 아주머니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은 강태민의 위협이 사라진 후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래된 시설과 침체된 분위기는 상인들의 마음 한편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윤은 매일 아침 김밥을 말면서도 이웃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야, 손님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숙자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안 와. 박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이겨내긴 했지만 시장이 옛날만 못한 것 같아. 하윤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시장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하윤 김밥 앞으로 깔끔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한 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부산문화관광재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윤은 김밥을 만들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소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이 시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키며 버텨낸 상인분들의 이야기 말이에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모범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소연은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외관 개선이나 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장만의 특별한 이야기와 정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윤은 계획서를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시장 투어 프로그램, 요리 체험 클래스, 상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모든 것이 시장의 본래 모습을 지키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특히 하윤 김밥님의 요리 솜씨는 정말 유명해요. 많은 분들이 배우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요? 네, 진심 어린 정성으로 만드는 김밥의 맛은 물론이고 이웃을 지키는 마음까지. 그런 따뜻함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하윤은 숙자 아주머니와 박할머니, 민호를 불러 김소연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시장이 관광 명소가 된다고.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나이도 많고. 하윤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께서 40년 동안 지켜온 건어물 가게, 그 정성과 노하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숙자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린 돈이나 권력으로 이긴 게 아니야.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겨낸 거지.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는데 이번엔 우리가 시장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봐요. 6개월 후 부산 자갈치 시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인위적이거나 상업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본래의 정취와 따뜻함은 그대로 유지한 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활기찬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하윤의 김밥 교실에는 젊은 엄마들과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윤은 김밥 만드는 법뿐만 아니라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마음가짐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재료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야 해요. 이걸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드세요. 박할머니의 전통 건어물 이야기도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40년 경험으로 각종 건어물의 효능과 보관법을 재미있게 들려주었습니다. 민호는 젊은 감각으로 SNS를 활용해 시장의 일상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그의 계정은 진짜 부산의 맛을 찾는 사람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하윤은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 사이사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젊은 커플들이 김밥을 나누어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박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신기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상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전의 불안과 걱정 대신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생계를 위해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가치와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하윤이야. 숙자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김밥 교실에 온 분이 그러는데 서울에서 일부러 배우러 왔다더라. 정말 신기하지? 하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도 이제 유명인사예요. 어제 방송에 나온 거 봤어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숙자 아주머니는 얼굴을 붉혔지만 그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민호가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좋은 일로요. 일본 관광객들이 단체로 김밥 체험하러 온다고 해요. 박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이야. 40년 장사하면서 이런 기쁨은 처음이야. 그날 밤 하윤은 작은 원룸에서 과거의 상자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처와 후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지훈, 재민, 준수의 사진을 꺼내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너희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사람들의 평범한 행복, 따뜻한 일상. 그런 거였지? 사진 속 동료들은 여전히 젊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그들에게 작은 절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 그리고 행복해. 1년 후 부산 자갈치 시장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문화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업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네 주민들이 장을 보러 오는 생활시장이면서 동시에 진정한 부산의 정과 맛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윤은 여전히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엽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환한 미소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시장 상인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위협을 함께 이겨내면서 진정한 공동체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김소연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시장을 찾아와 상인들과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눕니다. 그녀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하윤은 김밥을 말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시장을 구경하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상에 앉아 예시야기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들. 하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하윤 김밥에서 만든 김밥은 특별해. 사랑이 들어가거든. 손님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이 들어간 김밥. 그것이 바로 하윤이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하윤 김밥에서는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설의 저격수 고스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하윤 김밥 아주머니는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나설 줄 아는 용기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소중함을 지켜나가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작은 변화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하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작은 마음들이야. 박하윤, 하윤 김밥 사장. 몇 년 후 어느 기자가 하윤에게 물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윤은 김밥을 말던 손을 잠시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요? 글쎄요.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과거에 제가 배운 건 지키는 것의 소중함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제가 배운 건 사랑하는 것의 행복함이고요. 그녀는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하나에도 수많은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밥, 단무지, 달걀, 당근, 시금치. 각각은 다르지만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맛을 만들어내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 기자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꿈이 있으시다면?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성껏 김밥을 만들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평안히 잠들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거든요. 그날 저녁 시장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하윤은 마지막 정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숙자 아주머니가 들러서 말했습니다. 하윤이야,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언니가 저에게 더 많이 해주셨잖아요. 아니야. 넌 우리에게 용기를 줬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용기를. 하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내일도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나 재민아 준수야. 이제 정말 괜찮아. 너희들이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일상을 내가 잘 지키고 있어. 별빛이 내려앉은 부산 자갈치 시장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따뜻한 희망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됩니다. 매일 새벽 5시 하윤 김밥 간판 아래에서 정성스럽게 김밥을 만드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영웅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박하윤은 이제 완전히 하윤 김밥 아주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